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9월 14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또 비트코인에 대한 소식들은 연휴도 없네요. 계속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연준의 금리 인하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는 것과 그걸 통해서 그 소식이 비트코인의 호재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비트코인의 전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트럼프가 지금 트윗에 자신의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는데요. 트윗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제로나 그보다 더 낮춰야 한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부채를 차환해야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채권 만기와 맞물려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라고 설명한 뒤 우리는 훌륭한 통화와 힘, 대차 대조표를 갖고 있다며 미국은 항상 가장 낮은 이자율을 지급하고 있어야 한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인플레이션은 없다. 다른 나라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죠. 연준의 어리석음 때문이라며 멍청이들 때문에 우리는 일생에 한 번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계속 금리 인하 압박을 계속 가하면서 연준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시그널을 보이기도 했죠. 그런데도 이제 트럼프의 성이 차지 않는 거죠. 지금 트럼프는 2020년에 재선을 앞두고 있고, 이때 이제 성장을 유발하기 위해서 계속 그 금리 인하 압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건데요. 이 시도가 미 달러와의 이제 가치 저하를 직접적으로 가져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댄 타피에로 이분이 지금 전망을 한 건데 트럼프는 마이너스 금리를 요구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다 라고 하고 있으면서요. 이는 2020년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한 성장을 유발하기 위한 시도로 미 달러화의 가치 저하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는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로 인해서 비트코인 금과 같은 대안적 가치 저장 수단은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직접적으로 이제 금과 비트코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없을 리가 없죠. 당연히 돈이 풀리면은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서 돈의 가치는 당연히 하락하게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그 대안적인 자산들 대안적인 가치 저장 수단들은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하지만 트럼프는 이 금리 인하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 압박을 연준에서 이것에 따라갈 가능성도 제로 금리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속 인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에는 비트코인이나 금이나 이런 자산의 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그래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 마이너스 금리까지 이제 가게 된다면 더더욱 이제 많이 이런 가치 저장 수단의 가격은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위기가 왔을 때마다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그 가격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2008년도였죠. 2008년도에도 금융위기가 있을 때 금의 가격이 급등하는 양상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들이 미리 대처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리플의 CEO는 이제 건강한 XRP 생태계 구축에 관심이 있다. 절대 덤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리플사의 CEO인 브래드 게링하우스가 지금 최근에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XRP 커뮤니티에서 리플은 가장 큰 오너이며 XRP 생태계에서 성공에 가장 관심이 많은 당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분명히 건강하고 성공적인 XRP 생태계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 덤핑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일부 XRP 투자자들은 리플이 지속적으로 수십억 XRP를 시장에 매도해 XRP 가격이 폭락했고 이에 따른 리플의 XRP 대규모 토큰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집단 소송을 현지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의 XRP를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로서는 이렇게 이제 그 리플에서 XRP를 계속 판매하는 대규모 판매를 하는 것들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게링하우스는 실제적으로 시장 내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 XRP와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인플레이션을 비교해보면 사실상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인플레이션율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더 낮은 거다. 그러니까 공급하는 양들이 그것보다 높지 않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투자자들이 느끼는 부분은 거기에 대한 투자가 이제 여기에서는 좀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저절로 이제 채굴이 되는 방식이고 사람들이 채굴을 하면서 늘어나는 방식이고 이더리움도 이제 채굴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그 XRP가 하는 방식은 이제 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공급량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인식이 다르다는 거죠. 이건 직접적으로 그 중앙통제식으로 그 아무래도 개입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아무리 자동적으로 돌아간다 아니면 이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그들보다 낫다라고 설명을 해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걸 너네들이 직접 판매를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그 책임의 핵심에 들어가 있는 거죠, 리플이. 그러니까 당연히 리플의 이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좀 당연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 통제식으로 되어 있고 중앙에서 이렇게 그 발행을 담당을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발행이라기보다는 뭐 매도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려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인식의 차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걸 리플이 과연 어떻게 이제 뚫고 갈 것인가. 그러니까 리플도 만약에 이 XRP가 자동적으로 그냥 그런 채굴 방식이나 그런 식으로 만약 공급이 됐다면 아마 이런 반발이 덜했을 거예요. 리플이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느낌이 별로 안 들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좀 매도하는 관점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에 팔고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수입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봐도 지금 그런 이 중앙 통제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은 확실히 책임의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계속 소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비트코인은 소송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을 하고 싶어도 소송을 하지 못하는데 리플은 직접적인 중앙에 대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더욱 부각이 되는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논란은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만약 상승하는 구조에 있다면 리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피를 할 수 있겠지만 만약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거나 계속 횡보를 하면서 가격이 좋지 않게 흘러갔을 때에는 투자자의 원망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구조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핵심 저항선 1956달러를 넘을까? 그리고 알렉스 크루거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상승 촉매제가 된다라는 그 맹신은 금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핵심 저항선이 지금 1956달러 선을 보고 있는데요. 1956달러 선은 뭐 직접적으로 나온 게 이제 코인데스크에서 전망을 하는 거고 이
저항선으로 보고 있는 이 지점을 넘으면 이제 12,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수요일 최저치인 9,855달러를 하회하면 약세로 돌아설 수도 있다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트위터의 인기 암호화폐 분석가인 유비 같은 경우는 트윗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중기 바닥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날의 급등세가 다음 상승세의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또 다른 이제 분석가인 플러드는 트윗을 통해서 최근 비트코인이 9,000달러의 낮은 지역까지 하락한 것이 중기 바닥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기 바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분석가들도 있는데, 이 중기 바닥이라는 거 결국에는 하락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중기적으로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좀 길게 보셔야죠. 이 부분은 길게 보는 전망이라서 이거 자체가 지금 당장에 저점을 찍고 무조건 간다라고 하는 전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히 좀 보시길 바라고, 알렉스 크루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반감기가 지나면 무조건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처럼 전망하는 분석가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맹신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는 말일 수 있죠. 모두가 간다고 했을 때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들이 비트코인에서 나올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플러드의 전망이고, 플랜 B도 이제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최근 비트코인 불마켓은 채굴 난이도가 저점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굴의 난이도가 낮을 때가 보통은 비트코인의 불마켓의 가장 저점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2018년 12월 난이도가 바닥을 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3,100달러의 최저치에 거래되었지만 이후 난이도가 상승하면서 2021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31,00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난이도가 낮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도 가장 낮은 경우가 있고, 그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가격도 비례해서 상승을 한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조시 레이거도 이제 분석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과거에 지지를 받았던 22평선, 이게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 22평선과 그리고 21 EMA선, 이 두 가지 선이 지지선 역할을 계속 해왔었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도 그 지지선에 이제 맞닿아 있는 형태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 이제 중요한 점은 이 지지선을 지키느냐 아니냐를 좀 이제 두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견고한 지지선 역할을 했던 곳이 중요한 지표인데, 이 지표들 아래로 과거와 비슷한 하락이 발생할 경우에 구매 주문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8,000달러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만약 여기를 뚫고 내려간다면, 이 지지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여기를 뚫고 내려가게 된다면 8,000달러 선까지도 내다보고 여기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분석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계속 위에서 놀아주면 아주 안정적인 상태가 될 거고요. 만약 이걸 깨고 내려가더라도 8,000달러 선을 중요하게 보는 분석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프랑스 페이스북 리브라가 유럽 땅 못 밟을 것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가 통화 주권을 위협하는 이제 페이스북의 리브라 개발을 막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 경제부 장관이 OECD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현재 상황에서 유럽 지역 내 리브라 개발을 허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프랑스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막는 형태인데요. 뭐 당연해 보입니다. 이거는 당연해 보이고 미국의 이제 한 기업이 세계적인 이제 통화를 위협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유로화로 지금 묶여져 있는 상태인데 이걸 이제 위협하는 과정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반대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고 실제 영국 정치계도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디지털 문화위원회 데미안 콜린스 위원장이 파이낸셜 뉴스에서 페이스북이 스스로 국가가 되려는 것이다. 실질적인 경계가 없는 국제적인 조직으로 글로벌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으며 완전히 마크 저커버그의 감독 아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굉장히 두려워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북이 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게 굉장한 시도거든요. 이 전 세계 국가를 위협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다들 이제 국가의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단단하게 그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화폐만한 게 또 없습니다. 근데 그 화폐를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화폐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국가의 화폐를 통해서 이제 통제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분산이 돼 버리죠. 그 힘이. 그러면 그 힘을 실제 페이스북에 빼앗기는 양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거죠. 이 힘이 뺏기면 실제 정치나 그 과정 속에서 국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소식들이고 페이스북은 그 힘을 가져와서 자신들이 활용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화폐적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이제 데이터 부분인데 이 데이터 부분을 실제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죠. 우리의 개인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올리는 페이스북의 정보들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보들을 예전에 이제 매매를 하면서 그 논란이 있기도 했고 거기에 대한 비난도 여론도 굉장히 강했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이제 이걸 화폐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화폐가 이제 직접적으로 전 세계를 넘나들면서 지금 페이스북의 힘은 더 막강해질 가능성들이 높아지죠. 그래서 국가의 힘을 능가하는 웬만한 국가의 힘들을 능가하는 힘을 가지게 될 거예요. 만약 화폐까지 이렇게 리브라까지 가지게 된다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견제를 할 수밖에 없고 중국도 당연히 그 부분을 싫어할 것이고요. 미국 안에서도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뚫고 페이스북이 또 그 주권을 잡아갈지 한번 지켜보실만 할 것 같고요. 다양한 각도에서 이 뉴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암호화폐가 나온다고 해서 그 암호화폐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구조 안에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보면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마 영향을 꽤 크게 미칠 거예요. 자, 그리고 리브라 협회 지금 2020년 하반기 출시 계획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통화바스켓을 위안화는 제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리브라 협회에서는 끝까지 지금 밀고 나가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들 지금 최근에 그 로비 단체도 이제 섭외를 하고 로비스트들 최고의 로비스트들도 지금 영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열심히 지금 밀고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리브라 협회의 최고 운영 책임자의 버트랜드 페레즈가 프랑스 유명 경제 일간지에서 인터뷰에서 2020년 하반기 리브라 출시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리브라 프로젝트를 통해 토큰 기반 시중 자금 공급을 하려는 게 아니라 리브라 출시 전 규제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 주요 이슈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리브라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금 각국의 나라들의 반대에도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한번 여러분들이 주요적으로 지켜보시고, 그리고 이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과연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제가 소식이 나오는 대로 또 정리되는 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